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야당의 내용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고요. 새누리당도 김무성 대표 흔들기를 놓고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이 더욱더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이 패널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박용진 전 민주당 대변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야당 얘기부터 하도록 하죠. 아무래도 더 시끄러우니까. 네, 또 오랫동안 또 갈등이 지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근데 문재인 대표가 이 중진 의원들을 만나서 조금 이 재신임 카드를 신중하게 고려해 보겠다고 좀 입장을 밝혔었는데 다시 좀 더 이 재신임 투표를 강행하겠다 이런 의사를 내비쳤나요? 중진들은 어쨌든 당이 좀 더 시끄럽게 가지 않고 어쨌든 봉합을 좀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놓았던 의견이 뭐냐면 네. 국회의원들과 당무위원들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거기에서 재신임을 확인하고 네. 그걸로 흔한 말로 이제 재신임 투표를 퉁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고려해 보겠다,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는데 네. 문제는 그러면 의총을 소집해야 되잖아요. 연석총회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당무위원회야 내일로 예정돼 있었죠. 예, 당무위원회야 당 대표가 소집하면 네. 되는 거지만 의총은 이제 원내대표가 소집하는데 네.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 흔쾌히 그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뭘 물어보자는 거죠. 약간 이렇게 한 발 빼는 모습을 또 보였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대표 흔드는 거를 넘어서서 재신임 과정 자체를 이제 무력화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면서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어젯밤 7시 40분 기자들로서는 상당히 불만 많은 시간대에 그렇죠. 예, 금요일 저녁인데. 예, 그러니까 그 시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 내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 네. 이거는 대표하고 일정하게 의중을 확인한 과정에서 나오는 거다라고까지 네. 얘기를 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지난 16일에 이제 중앙위원회 열어서 혁신안이 이제 가결이 된 뒤에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당내 갈등을 이제 좀 가라앉기 위해서는 문 대표가 재신임 카드를 좀 신중하게 좀 철회해 주기를 요청해서 문 대표도 좀 약간 입장을 좀 약간 바꾸는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어제 밤새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박 대변인이 좀 엉거주춤하는 입장을 보니까 다시 이제 그 재신임 카드를 추석 전에 강행하겠다. 그러다 보면 내용은 더욱더 지금 불거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답답한 게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이 늘 술자리에서요 기자들이나 당원들하고 이렇게 건배를 할 때는 선창을 똘똘 그러면 뒤에 후창을 뭉쳐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네. 얼마나 당이 이렇게 이렇게 흩어져 보이면 그런 말씀까지 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좀 답답한 게 어쨌든 문재인 대표는 지난번 중앙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일단 정리가 되면서요 상당히 기운을 얻은 듯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굳이 재신임 투표를 강행해서 또 다른 분란을 가져올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비주류 세력의 일부는 그거 해봐야 소용없는 거다. 뭐 우리도 인정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고요. 또 진행 과정 자체를 반대하는데 강행하게 되면 당은 또 그거 절차 과정을 놓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분열이 되니까 아예 그걸 덮어버리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모여졌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문재인 대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었는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어저께 그 최재성 본부장의 기자회견 다음에 네. 입장문을 냈어요. 입장문 네. 내용은 뭐냐면 신중히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아직 안 한다, 의총을 열지 않겠다, 연석회의를 안 하겠다, 뭐 네. 이런 얘기를 딱 똑부러지게 한 건 아니고요. 아직 문재인 대표도 본인의 입으로 강행한다, 안 한다, 이건 없고요. 재신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에 밝혔던 그 입장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추석 전에 한다 정도만 확인을 한 거고, 네.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어제 이야기한 것은 그 입장을 다시 확인한 걸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주류 측이 뭔가 또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 추석 전에 또 이제 재신임 카드 강행하겠다라는 문재인 대표로서는 네, 좀 입장을 속이 다시 상하죠. 내비쳤는데요. 자, 우리 이 전 의원님, 이 야당 얘기지만 네. 지금 이 야당 지금 어떤 형국에 대해서 이게 자꾸 그 대표는 재신임 묻겠다고 하고 또 비주류 측에서는 좀
철회해라. 예. 뭐 그게 굉장히 맞서 있는 입장인데 그 보시는 거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실 이제 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들한테 이제 그 인정을 받으려면 신뢰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사실 내부에서 주류와 비주류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절차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재신임 절차, 그다음에 재신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 상대방이 승복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계속 기선제압이나 그 주류 비주류 간 기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최지성 본부장이 한 얘기도 사실은 추석 전 투표를 하되 연석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거지 뭐 어느 한쪽을 딱 정리를 해서 뭐 그 재신임 철회를 절대 안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입장들은 압박용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있으면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고 지지부진하게 되면요. 여당도 조금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 감염되는 건가요? 예, 감염도 되고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좀 해이해지는 거죠. 이제 적이 약해지면 내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불거지면서 저희 내부에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불거지는데 근데 사실 국민들이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야당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되면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정치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니까 그게 정치권으로서는 참 큰 부담이고 비용인 거죠. 근데 지금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게 비주류의 입장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문재인 대표가 뭐 재신임 투표를 하든 재신임 투표를 철회하든 재신임 투표를 해서 또 신임을 받든 그 총선 체제에서 문재인 대표 얼굴로는 수도권이나 일정 부분 비주류가 생각하는 데에서 호남에서는 총선에 있어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되는 공격이 있지 않을까. 원심력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문재인 대표 측에 에서는 그렇지만 당권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나. 그래서 이 갈등이 뭐 재신임 투표 문제로 불거졌습니다만 쉽게 결론은 안 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변호사께서 지금 야당의 그 내용을 굉장히 소상하게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여당 얘기를 좀 해보죠. 이 김무성 대표가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고 한 이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를 둘러싸고. 이제 뭐 친박계 좌장의 뭐 서청원 의원은 물론이고 같이 지금 보조를 해야 될 원유철 원내대표마저 이제는 조금 어려워진 것 아니냐. 제3의 길을 모색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 아닙니까? 예, 우선 첫 번째 좀 국민들한테도 죄송하고 좀 약간 여야가 반성해야 될 건요. 사실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거든요. 네. 19대 국회의원들로서는 마지막 국정감사를 하고요. 국정감사라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의 특유한 제도인데 사실 국정감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야당은 이제 문재인 대표 재신임 투표 문제 그리고 여당은 지금 말씀하신 뭐 오픈 프라이머리나 여러 가지 총선과 관련된 문제만 불거지고 있으니까 사실 정치인들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들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지만 이제 선거도 중요한데요. 근데 여당 입장에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건 저도 옆에서 좀 지켜볼 기회가 있어서 알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공천을 받는 입장에서 여러 번 이렇게 공천에서 탈락하는 모습도 보이고 하면서 공천이라는 게 사천이 되지 않고 공천이 국민한테 공천권을 주자 이런 생각이 확고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서 국민한테 공천권을 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사실 야당에서 혁신안이 통과되면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여야가 협조해서 할 가능성은 좀 희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그렇다면 오픈 프라이머리가 법제화돼서 여야가 같이 할 수는 없다면 다른 방법도 좀 대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조금 더 제 생각엔 국정감사 끝나고 얘기가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면도 있습니다. 네. 이제 여당에서는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 야당에서 이 수용을 전제로 해서 이제 제안한 거기 때문에 야당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은 여당도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는 사실상 이게 시행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제3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공천제를 둘러싸고 이 대표 간에 뭔가 회담을 해서 좀 일괄 타결 짓자 그런 좀 대화의 움직임도 있었는데 그거 완전히 좀 이제 물 건너간 건가요?
새누리당 안에서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둘러싼 논쟁은요. 오픈 프라이머리는 핑계일 뿐이고요. 사실은 네. 그 당권과 공천권을 놓고 친박과 비박 간의 새싸움하고 대결하는 걸로 그냥 보여요. 네.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해서 진지하게 뭐 얘기를 해보자고 한다거나 아니면 정개특위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절차적인 논의들을 들어간다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픈 네. 프라이머리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별로 이제 걸어놓으신 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뭐 심도 있게 연구를 하거나 준비하는 모습은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이거는 총선 앞두고 친박과 비박 간의 공천권 얼마나 서로 나눌 건지 아니면 당권을 놓고서 누가 거머쥘 건지 이거를 가지고 보는 것 같고 오히려 윤상현 의원이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솔직하게 네. 그 마음을 드러낸 거 아니냐. 네. 김무성 대세론 이거 아니다. 김무성 네. 말고 친박계의 대권 주자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 지지율은 40%가 넘는데 지지율 20%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핑계. 네. 실제 속셈은 당권 혹은 공천권을 두고서 지금 하는 것 같아서요. 네. 야당에게 오픈 프라이머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물어보실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실제로 그걸 하고 싶었으면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것들을 진행하셨던 것이 네. 맞는 것 같다. 이렇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이제 이런 시각인데 네. 사실 그 청와대 정무특보이기도 한 이 윤상현 의원이 친박에서도 대선 네. 후보감이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김무성 흔들기가 이제 본격화 된 것 아니냐 하는 이제 전가의 분석이 나오니까 절대 그게 와전된 거다.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하고 또 청와대와 사전 교감도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뭐 김무성 대표 측에서는 불쾌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김무성 대표 측근 이제 김성태 의원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면서 말씀을 좀 하셨죠. 근데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해도 대통령께서는 뭐 이런 관련해서 윤상현 정무특보나 누군가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스타일의 분은 아니시죠. 그리고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면이 있냐면 노동개혁이 사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뭐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지만 이게 5대 입법이 발의가 돼서 이게 사실 법제화가 돼야 실제로 노동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하반기에밖에 시간이 없고 올해 네. 하반기. 그리고 이거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특히 당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법안이 통과돼야 되기 네. 때문에 너무 어려운 사안이어서 이 시기에 특별히 김무성 대표를 뭐 자극하거나 이럴 이유는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친박 내부에서 일정 부분 교감이 이루어졌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와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보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좀 전에 이제 박용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지난 18대 국회부터 사실 새누리당 내부에선 총선 공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네. 언론에서 별로 다루지 못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홍보를 잘 못해서 그렇지만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저도 좀 관여를 해서 아는데 네. 많은 그 축적된 자료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하고 같이 하면 같은 날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또 중앙선관위와 관련해서 위탁을 할 수 있고 이런 협조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당에서 하면 지금 야당의 혁신안이 있으니까 우리도 국민 공천을 할 때 뭐 국민 공천인단을 만들어야 되나 여러 가지 다른 제도를 도입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청원 대표나 전 대표나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네. 김무성 대표와 관련해서도 김무성 대표는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대선 후보로 본인이 지금은 지지율이 여권 내에서 1위가 나오지만 본인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대권 주자들이 많이 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권 내에서도 그 여권의 대선 후보가 다원화되어야 된다. 네. 이런 입장도 공감대를 얻고 있어서 그런 뭐 발로일 수는 있지만 네. 윤상현 정무특보도 조금 시점은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네, 자 우리 박용진 전 문제가 대표님. 좀 많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무특보의 역할이 청와대와 대통령 그리고 여당 네. 이게 가교 역할을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여당 내 무슨 군기반장, 친박 뭐 호위대 이런 역할을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만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겠냐 설마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청와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라야죠. 두말할 것 없이 잘라야 됩니다.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촉새. 대통령이 뭐 후보 시절에 이미 네. 얘기했잖아요. 어느 촉새가 그렇게 얘기했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네. 그렇게 자기가 대통령의 뜻도 확인하지 않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당의 분란을 일으켰다.
그 여당 대표를 저렇게 흔들어 놨다. 당청 간에 오히려 이 불협화음만 만들었다. 그럼요. 그러면 저 청와대 정무특보는 소속이 청와대니까 당연히 청와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네. 그건 뭐겠습니까? 아, 청와대 의중은 이런 거구나. 선도적으로 잘 치고 나갔구나. 이렇게 듣고 듣는 네.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대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 이제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좀 불쾌한 이제 친박계 지금 윤상현 의원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이제 김성태 의원이 아까 이제 화면으로 잠깐 나왔지만 술에 취해서 한 얘기인지 맨정신에서 한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계파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놓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 상황을 좀 돌파할 수 있을까요? 김무성 대표는 기본적으로 당원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저희는 뭐 연석회의를 할 때 국회의원들만 갖고 하진 않고요. 야당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같이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협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 당원들의 의사를 많이 물어볼 겁니다. 수렴을 해서 어떤 식으로 공천을 하는 게 이렇게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고 총선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청와대나 친박 쪽에서 일부 다른 생각이 있다면 19대 국회에서 인적 쇄신이 20대에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더 강한 것 같고요. 김무성 대표는 룰이 공정한 게 중요하다. 사람이 쇄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룰에 따라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지 본인들이 공천권을 더 갖고 가서 자기 사람을 더 심겠다 이런 야당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정한 룰 그리고 또 일정 부분 쇄신도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네, 자, 야당도 끝으로 이제 내일 또 천정배 의원이 새로운 신당을 창당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할 예정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지금 비주류 측의 이러한 명예로운 어떤 퇴각을 자꾸 주장하는 데 대해서 재신임 카드, 강행,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야당의 어떤 내용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똘똘 뭉쳐야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 9월은 무슨 신당 창당의 계절인 것처럼 뭐 박주선 의원은 탈당하신다고 그러고 천정배 신당, 뭐 김민석 신당, 뭐 줄줄이 있더라 박주선 신당까지. 그러나 밖에 나가서 탈당해서 신당하는 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중요한 건 문재인 대표가 하기 나름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안에서 얼마나 통합하고 단결하고 힘을 모으느냐. 그래서 대표가 중앙에서 확인된 대표에 대한 신임 분위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귀를 더 열고 대화를 더 확장해서 해나가면 좋겠고요. 그래서 통합의 길을 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